제24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8강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해설의 최명훈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가 기다리셨던 대국 바로 오늘입니다. 최정 구단과 김채영 구단의 대결인데요. 두 선수 조금 일찍 만난 게 아닌가 싶어요. 보통 여자 기전에서는 최정 선수, 오유진 선수, 김채영 선수 이렇게 세 명이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네. 오유진 선수는 이제 반대편 쪽에 4강에 올라가 있고요. 이제 8강전에서 이제 최정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드디어 만났네요. 네, 대진표가 나오자마자 오늘 대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요. 먼저 관전 포인트,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기원이 주관합니다. 각자 1시간 초읽기 1분 1회씩 주어지고요. 우승 상금은 1,500만 원이고요. 준우승은 700만 원입니다. 본선은 예선 통과 12명에 시드자 4명, 16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됩니다. 네, 대진표 보겠습니다. 오유진 선수와 이영주 선수가 먼저 4강전에 안착을 했는데요. 최정 구단과 김채영 구단, 오늘 대결의 승자가 이영주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예, 본선 대진표가 추첨이 됐을 때부터 오늘 대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고 정말 기대를 모으는 한판입니다. 네, 두 선수 상대 전적을 얘기하면 아마 김채영 선수의 팬분들이 조금 싫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대 전적은 최정 구단이 조금 앞서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이제 앞서 있는데 최정 선수가 10연승을 거뒀었고요. 네. 그리고 김채영 선수가 세계대회 결승, 제1회 5,000원배 결승전에서 드디어 이제 연패를 끊으면서 2연승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그 전까지 서름을 다 이제 이겨낸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시 이제 최정 선수가 2연승 중이라서 통산 전적은 최정 선수 기준으로 12승 2패예요. 네. 정말 압도적이긴 한데 그 김채영 선수 2승이 워낙 값진 2승이라 프로 기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쪽이 더 값진 승리인지 좀 의문스러울 정도로 오늘 대결도 좀 많이 기대가 되네요. 네, 김채영 선수 우승으로 연패를 끊어낸 만큼 한 방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대결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8강전 세 번째 경기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제24기 하림배 프로여자 국수전 최정 구단과 김채영 구단의 대결입니다. 예, 돌을 가린 것 같네요. 네, 최정 구단이 100을 잡았고요. 입단은 2010년에 했습니다. 2019년 성적이 58승 13패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둬주고 있어요. 예, 뭐 남자 기사들과 도 승률이 괜찮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자 기사들과는 거의 이제 지질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률이 80%가 넘어가네요. 김채영 5단입니다. 2011년에 입단을 했고요. 최정 구단보다는 1년 조금 늦게 입단을 했네요. 예, 나이는 이제 동갑내기인데 어려서부터 이제 김채영 선수가 이제 생일이 좀 빨라서 최정 선수가 언니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네. 자, 2019년엔 35승 2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한 시간 각자 1시간 초읽기 1분 1회씩 주어지고요. 김채영 선수의 흑으로 시작합니다. 두 선수는 하림배에서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제22기 하림배 여자 국수전 결승전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 이제 항상 계속 연패를 당하는 시기였고 최정 선수가 결승에서 이제 1, 2국을 다 이겨가면서 우승을 거뒀었죠. 네. 자, 그 이후의 만남은 천태삼배 결승전에서의 만남이었는데요. 5,000원배 결승전에서의 그렇죠. 만남이군요. 심기일전하면서 그때 이제 대부분 또 최정 선수가 10연승 중이라 결승전에서 뭐 당연히 최정 선수가 승리를 거둘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의외로 김채영 선수가 2대0으로 세계대회를 이제 거머쥐었죠. 네. 정말 모두의 예상을 깨고 우승을 했던 김채영 5단인데요. 내용도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예. 그때 내용을 떠올려 보자면 김채영 5단이 초반부터 조금 유리하면서 그 이후에 또
50개 가까운 대국 내용을 보여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초반과 중반에서만 좀 비슷하게 간다면 뒷심이 좋은 김채영 오단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예전에는 이제 최정 선수가 좀 초반 포석이 좀 약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초반 포석 그리고 또 후반, 중반, 후반 또 능력이 워낙 또 뛰어난 기사이기 때문에 뭐 이제는 뭐 예, 최정 선수를 뭐 이기는 이제 여자 기사는 뭐 대단하다고 이제 평가를 받죠. 그만큼 최정 선수가 워낙 이제 랭킹도 많이 올라가고 실력도 너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여자 기사로서는 유일하게 한국 바둑 리그에도 이제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죠. 셀트리온 팀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예,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이제 사장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자 바둑 리그에서는 올해 최정 구단 10승으로 한 판도 지지 않았습니다. 예, 뭐 대국 스케줄상 다 출전을 하지는 못했지만 출전을 하면 곧 승리 이런 공식을 만들고 있는 기사죠. 네. 김채영 오단도 올해 여자 바둑 리그 성적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10승 4패로 개인 순위 2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채영 선수는 2017년부터 여자 바둑 리그에서는 계속해서 개인 순위 2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최정 구단만 만나면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예. 뭐 예전만 하더라도 좀 상대적인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뭐 최정 선수는 확실히 좀 실력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여자 기사들에 비해서는요. 네. 뭐 최정 선수는 요 근래 성적이 뭐 남자 세계 대회 그냥 세계 대회 일반 세계 대회 우승자 그 중국 선수들을 몇 명을 꺾었거든요. 구주아오 선수에게 예, 한 2판인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스위에 선수한테도 승리를 거두었고 예, 뭐 속기면 속기, 장고대국이면 장고대국 다 요즘 뭐 가리질 않죠. 예, 이곳을 흑이 하변에 전개를 하니까 예, 귀를 붙였고요. 네. 뭐 붙인 이상은 2단 젖히겠다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좀 알기 쉬운 정석이 진행이 될까요? 뭐 흑이 한 대략 3가지 정도 수법이 있는데요. 단수 치고 있는 수가 있고요. 네. 이으면 이제 넘어가야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느는 수가 있습니다. 늘면 백도 호구 치고 있고 이렇게 두고 네. 그리고 백이 전개를 한다든지 굳힌다든지 이런 수법이 있고요. 하나 더 꼽자면 호구 치는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호구 치는 수는 잘 모르겠어요. 이쪽에 백돌이 놓여져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뭐 백이 이쪽을 굳힌다든지 아니면 여기를 전개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배석에서는 이 호구 치는 수는 글쎄요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보통은 치고 있는 것과 느는 것 중에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많이 두는 거는 그래도 치고 있는 거죠. 네. 배석에 따라 또 선택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자, 2가지 선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한다는 건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그 한 3가지 정도의 수법 중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를 가지고 김채영 선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김채영 선수 여자 랭킹 3위에 안착해 있고요. 최정 선수는 여자 랭킹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최정 선수는 지금 통합 랭킹에서 뭐 한 20위 정도 되거든요.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대략 한 20위 정도 되는데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그 다음 랭킹이 높은 여자 기사가 이제 오유진 선수인데 한 80위권 후반 정도 될 거예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최정구단은 남자 기사들과 두어도 정말 뒤지지 않는데요. 예, 뭐 제가 지금 뭐 한국 리그 감독을 맡고 있는데 네. 저희 정관장 황진단의 박진솔 선수와 얼마 전에 이제 대국을 했어요. 네. 그 바둑도 뭐 서로 이제 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한 중반 이후에 최정 선수가 이제 우세를 확립했는데 좀 약간 실수를 하면서 이제 역전을 당했거든요. 예. 좀 유리한 바둑을 역전을 당한 거죠. 그렇죠. 뭐 중반까지 잘 두다가 그만큼 최정 선수는 지금 웬만한 정말 아주 정말 정상권, 정말 손에 꼽히는 딱 정상권 빼놓고는 어떤 기사랑 붙어도 최정 선수가 쉽게 뭐 꿀린다 이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또 요즘에는 비공식 대국이긴 하지만 최정구단이 커제 구단을 이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많이 이기지는 못했을 텐데 뭐 그런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인터넷 바둑에서요. 네. 최정 선수가 요즘 들어서 인터넷 그 대국도 좀 하나 봅니다. 공식 대국에서도 비공식 대국에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정구단과 김채영 5단 얼마 전이었죠. 천태삼배 세계 여자 바둑 단체전에서 이제 무패 신화를 기록하고 왔어요. 예, 그 한국 팀이 최정, 오유진, 김채영 뭐 랭킹 1, 2, 3위가 네. 한 팀이 됐었죠. 그러면서 그 대회가 이제 한중, 일, 대만 이렇게 4개국이 3명씩 나와서 단체전을 하는 그런 시합인데 한국 팀이 8승 1패를 했나요? 9전 전승을 했나요? 9전 전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종합 우승을 가져갔죠. 네. 자, 김채영 5단은 그냥 느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백이 우상귀로 받아둘 때 벌리겠다는 의미인가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네. 여기서 이렇게 되면 백이 호구를 쳐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끊으면 이으면 잡고 그럼 여기선 백이 여기 백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를 나를자를 굳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변화에서 백이 하나 생각할 만한 건 지금은 패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렇게 패를 하는 것은 초반에 패감이 없는데 지금은 여기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백이 이런 정도의 패감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뒀을 때 흑도 이제 고민스러워요. 여기 있는 수가 크기는 한데 백이 이렇게 차단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거의 이제 제압이 당했기 때문에 이것은 백도 이제 할만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두고 백이 여기를 붙일 때 흑이 보통 받고 그럼 백이 다시 때리게 되면 이때 흑이 패감을 써야 되는데요. 흑이 여기서 패감을 쓰는 것은 뭐 여기 귀를 연타하는 것 정도로는 별게 없어요. 왜냐하면 백이 때리고 이쪽을 다가오는 자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둔다면 뭐 이런 정도의 패감이나 아니면 이런 데를 붙여가서 만약에 백이 해소를 하면 연타를 하는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위아래로 어떤 쪽이로든 연타를 하는. 최정구단은 그러면 패를 해도 조금 자신이 있으니까 바로 호구 쳐서 맞겠네요. 지금 최정 선수가 생각하는 거는요. 여기서 여길 둘 건 뻔한데 네. 여기선 이수 말고는 없거든요. 그럼 여기 두고 여길 둘 때 지금 이을지 패를 할지를 가지고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최정 선수가 이 최정 선수의 그 방향에서 우상기 쪽을 힐끔힐끔 최정 선수는 이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만약에 힐끔힐끔 쳐다본다. 그럼 지금 패를 하는 걸 연구하는 거고 여기를 그
눈이 이쪽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러면은 지금은 패를 하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전체를 살펴보고 있는 예, 건가요? 전체를 좀 보면서 네. 뭐 아니면은 이제 기사들은 그냥 머릿속으로도 바둑판에 그냥 시선을 고정해도 머릿속으로도 모양 자체가 다 그려지기 때문에 어떨까요? 패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그래도 여기서 일단 생각한다는 것은 여기서 패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둘지 여기 둘지 아니면 요 정도 할지 요 세 가지 정도를 지금 고민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패를 안 한다는 가정하에는 네. 그런데 안 한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패를 조금 염두에 두고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돌을 잡았습니다. 그냥 지켜갔네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 단수의 이 교환이 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단수 치고 있고 넘으면 늘고 이렇게 미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단수의 교환이 안 돼 있다는 건 흙이 훨씬 이제 좋은 거죠. 이거 대악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 늘 때 호구 치는 것은 별로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야 정석 형태인데 이 교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일단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이건 정말 의외입니다. 네. 자, 호구로 막아두던 자리를 예상했었는데 그냥 지켜두었고요. 여기서는 그럼 김채영 5단도 우변 쪽으로 벌려두어야 할까요? 여기서는 지금 바둑통 속에 손이 들어가긴 했었는데 지금 막 뺐는데요. 네. 일단은 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저거 단수가 안 돼 있는 게 흙이 얼만큼 어떤 방면으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일단 안 돼 있으면 백이 이런 데를 벌렸을 때 여기 자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젖힐 때도 좀 많이 다르고요. 네. 손 뺄 때도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흙이 그냥 이것을 지금은 3-3 파는 것보다 그래도 걸쳐가는 걸 좀 생각할 것 같고 네. 아니면 여기 벌리는 자리도 크죠. 바짝. 예, 지금은 흙돌은 100은 벌릴 때 여기가 좀 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두 칸만 벌려야 되는데 흙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이 좀 두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흙이 둔다면 이제 바짝 가는 것을 좀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이 돌을 압박하면서 여기도 이제 눈에 들어오고 좌상기 쪽도 뭐 큰 자리긴 한데 지금은 어디를 둘까요? 3-3을 침입하네요. 네. 3-3을 침입한다는 건 백의 입장에서도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2단 젖혀서 이렇게 제압을 하는 수법이긴 한데 보통의 배석에서는 흙도 별로예요. 지금은 배석 자체가 좀 흙이 약간 이 형태가 신통치 않은데 흙의 장점은 그래도 빠르게 결말을 짓고 선수를 뽑았다는 거죠. 선수를 네. 뽑으면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자리 말고 또 하나 큰 자리를 본다면 여기도 크죠. 네. 이쪽을 받아놓게 되면 다음에 여기를 다가올 때 백돌이 정말 붕 뜨거든요. 여기도 좋은 자리고. 네. 백은 여기서 어떤 정석 선택을 할까요? 일단은 그래도 일감은 일로 막는 것이 보통이긴 한데요. 이쪽으로 막는 건 여기에 흙 머리가 2선이긴 하지만 이쪽 벽을 지으면서 머리가 튀어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막는 거는 좀 별로예요. 아니면 상변 쪽으로 막아두고 그냥 넣는 정석은 어떤가요? 그것도 있죠. 이렇게 두고 그냥 늘고 그렇다면 여기선 흙도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똑같이 두기에는 좀 뭔가 이상하죠. 이 선 쪽에 머리가 양쪽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이 선에 돌이 마주보고 있어요. 네. 이거보다는 좀 높게
당장 나와서 안쪽을 끊는 건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들 수가 있는데 이때 백이 뭐 이런 데 벌릴 수도 있고요. 최정 선수는 이 막은 이후에 다음 수를 좀 고민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네. 아, 오늘 최정 구단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요. 감기 걸렸나요? 코를 약간 훌쩍이는 것 같아요. 네. 요즘 환절기라 뭐 기사들도 몸 관리를 잘해야 되죠. 최정 선수는 특히 워낙 바쁜 기사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몸 관리를 아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자 기전도 많고 좀 있으면 이제 국융산 병선배 중국에서 개최하는 세계 대회도 이제 있고요. 네. 매주 그 한국 리그도 있기 때문에 엄청 바쁘죠. 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쯤에 또 몽백컵배 그 여자주에서 진출했거든요, 본선을. 그렇기 때문에 또 몽백컵배 본선을 하러 중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요. 예, 컨디션 조절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우, 굉장히 바쁘네요. 예, 거의 뭐 남녀 통틀어서 가장 바쁜 기사가 아닌가 싶어요. 네. 사실 최정 구단이 입단하고 나서 안 바쁜 해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최정 선수가 갓 입단했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아무리 지금과 같이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바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요즘에는 여자 대회도 더 많이 생기고요. 최정 선수는 또 일반 기전에서도 성적이 좋기 때문에 많이 바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는 케이블 방송국에서 또 라디오 출연도 했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한국 바둑을 많이 알렸고요. 네. 정말 바쁜 스케줄을 보내고 있는 최정 구단입니다. 자, 좌상귀 3-3 침입을 하고부터 최정 구단이 조금 고민에 빠졌는데요. 상변을 막아가는 진행을 선택하는데요. 여기서 변화가 궁금합니다. 젖혔다는 것은 뭐 아무래도 2단을 젖혀서 2점을 뭐 제압하겠다 뭐 그런 뜻이라고 봐야 되죠. 네. 자, 김채영 5단도 젖혀서 응수를 하고요. 2단 젖히면서 방금 보여주셨던 참고도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 흑이 이제 우병과 좌하기 입구자 이 자리와 이 자리 네. 과연 어디로 갈까요? 두 군데 다 너무 좋은 자리라 만약에 이쪽 입구자를 가서 백이 여기를 받아주면 네. 그때 사실 여기를 두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을 두면 백이 이제 이쪽으로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흑이 반대로 이쪽을 가면 그럼 백이 또 이쪽을 두겠죠. 네. 여기도 사실 괜찮은 자리라. 그런데 흑은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쪽을 두면 백이 여기를 이런 식으로 눌러놓게 되면 물론 백의 모양을 지우는 수는 되지만 흑의 모양을 키우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쪽 구자 아니면 여기 벌리는 이 자리 중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장면에서 양쪽을 선택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뭐 기풍하고도 사실 좀 관계가 있고요. 근데 이 정도는 사실 요즘 인공지능으로 공부하는 기사들은 물론 지금 이 우상기 쪽 요 단수가 없어서 흙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지금 이런 곳에서는 보통 인공지능이 어디 돌아 이렇게 좀 많이 이제 좀 제시를 하거든요. 인공지능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기사들은 여기서 그 어디를 두는 게
그 AI 봐도 그 수치가 좀 더 올라가는지 그런 거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김채영 5단 돌을 잡나 싶었는데 아직 조금 더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김채영 5단은 2017년, 18년 한국 여자바둑 리그에서 통합 25연승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아쉽게도 최정 구단에게 연승을 가로막혔어요. 네. 김채영 5단에게는 참 최정 구단이 악연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김치영 선수뿐만이 아니고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여자 랭킹 2위인데 최정 선수만 없었더라면 뭐 가정하에는 뭐 다 더 좋은 그 성적을 거둘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김채영 5단은 한국 여자바둑리그 2017년 MVP를 기록한 적이 있고요. 참 최정 구단을 만나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상대 전적은 아직 2연승으로 연패를 끊어냈지만 다시 2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변을 선택했습니다. 글쎄요. 뭐 이 자리도 뭐 일리는 있어요. 네. 뭐 백이 이곳을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 뭐 여기를 둔다든지 아니면 뛰어나오면서 행마를 할 때 자연스럽게 벌리겠다 뭐 그런 뜻인데요. 백이 여기서 반대로 여기가 좋긴 한데 이쪽을 벌릴 수도 있어요. 지금 좋은 자리가 많거든요, 백도. 네. 그 김채영 선수는 내가 상변을 두면 최정 선수가 바로 뭐 여기서 손을 당장을 빼지는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럼 상변부터 침투를 해서 우변 쪽으로 내가 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겠다. 그런 작전인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좀 상변의 모양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변으로 가려는 생각이군요. 김채영 구단이 착수를 했지만 최정 구단이 잠시 화장실을 갔는지 자리를 비웠습니다. 예, 상대가 화장실을 가면 좀 더 빨리 착점하고 싶어요. 상대 시간 가게 하려고. 네. 이런 시간 분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화장실을 갈 때는 상대가 좀 고민스러운 그런 자리일 때 화장실을 가죠. 이왕이면. 네. 그러면 빨리 착점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도 빨리 착점한다면 그거는 실수를 갖다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장면에서. 네. 자, 최정 구단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응수를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뭐 보통은 이쪽을 두는데요. 아니면 지금 이곳을 둘 수도 있어요. 두 잔머리 맞는 것은 괜찮은가요? 여기요? 네. 여기는 뭐 그렇게 백흑이 또 침투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젖히면 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면서 뭐 또 이 돌이 애매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최정 선수는 이곳을 다가왔고요. 네. 여기서 뭐 이럴 땐 붙이면서 행마를 할 수도 있어요. 바로 붙여갑니다. 예, 요즘 붙이는 수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흑이 유사시에 지금 여기가 선수성이라 느는 수 때문에 네. 백이 받는다 이런 형태가 된다면
백이 요걸 교환을 하지는 않는 건데 요런 형태라고 한다면 여기서 느는 것이 여기 끊는 수를 허용해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백도 여기서 느는 게 맞는지 젖히는 게 맞는지 조금 고민스러워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백이 여기 다가온 걸로는 손 빼고 이 우변 쪽을 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일단 최정 선수는 상변을 다가왔고 일단 김채영 선수는 붙여갔어요. 네. 젖히는 건 좀 약점이 남아있고 느는 건 조금 굴복인 것 같고 이런 의미인가요? 늘 때도 뭐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가 선수성이라 밀어간다든지 하는 것을 구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백도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서 최종 구단 시간을 조금 씁니다. 네, 김채영 5단과 최정 구단의 대국 8강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24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최정 구단과 김채영 5단의 대결입니다. 자, 김채영 5단이 상변 쪽으로 붙여두었는데요. 최정 구단 아직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래프는 엘프고를 제외하고는 다 박빙의 승부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게 아마 덤이 7집 반으로 돼 있어서 저럴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어찌됐건 조금이나마 요거 단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흙이 좀 재미난 포석이 아닌가 싶어요. 역으로 생각하자면 이제는 단수를 쳐도 최정 구단이 안 받아둘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단수가 이제 절대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웬만하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악수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근데 약간은 흙이 좀 이득이라고 봐야죠. 네. 교환 안 돼 있는 게. 자, 최정 구단은 젖히는 선택을 했고요. 꽉 이어서 지켜두었습니다. 김채영 5단도 여기서 손을 빼도 될까요? 지금은 이 석정과 이 백돌 5점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행마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어설프게나마 이런 식으로 씌워서 상대에게 이 자리를 여기를 두지 않으면 이제 좀 위험해지거든요. 다음에 이 자리까지 맞으면 네. 여기를 강요하고 그리고 뭐 이런 데를 벌린다든지 하는 수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젖히는 건 계속 젖혀가서 이 흙에게 좀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쪽을 젖혀가는 거 여기를 둬야지 빛나는 자리인데 여기도 못 두게 된다면 이런 젖히는 것은 글쎄요. 그냥 일감으로는 이 자리가 그래도 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행마인데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두고 뭐 이렇게 두면 이런 식으로 쉬어가는 거고요. 일단 이 백돌이 바깥쪽으로 쉽게 나오지 않게 막는 자리를 찾으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가 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중앙 쪽으로 끊기진 않나요? 이쪽을 둘 때 나를 백이 자르요? 여기를 두면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이쪽이나 이쪽 뛰어서 막게 되는데 이제 여기 두는 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이 행마는 백도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여기 모양 자체가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고 네. 백도 뭐 젖혀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또 반대쪽을 밀리기 때문에 젖혀가야 되는데
끊으면 이제 이렇게 들고요. 이런 싸움을 할 수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벌리나요? 김채영 선수는 아까 이곳을 둘 때 원래 여기를 그냥 두고 싶었는데 요 석점과 요 석점의 교환은 흙이 좀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은 교환을 한 걸로 만족하고 벌렸는데요. 네. 그러면 백도 일단은 여기를 뛰면 백이 이곳을 뛰게 되면 이제는 요 석점의 요 돌의 간격도 요 세 칸이 약간은 흙의 입장에 거슬려요. 네. 침투하는 맛이 있어서 요거 두기 전에 먼저 좀 교환을 해놓는 건 어땠을까 싶은데요. 네. 백도 여기서는 뭐 다른 수법도 있지만 일단 일감으로는 뛰고 싶은데요. 뛰면 흙도 이런 데 뛰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손을 빼서 다른 곳을 간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정 구단. 다음에 행마는 어디로 향할까요? 지금 흙 상면의 세 점을 바로 공격하는 건 좀 무리일까요? 글쎄요, 바로 공격할 만한 자리라면 뭐 이런 데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붙이면 이제 뒤쪽에서 막아서 네. 그리고 흙이 뭔가 차단을 하면 요 행마의 약점을 엿보면서 두겠다 그건데 자칫하면 이 백돌이 못 살아있는 형태라 역공을 당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좀 무리일 수도 있거든요. 예, 일단 띄어놨죠. 네. 그럼 흙도 뭐 이 자리나 보통은 다음에 호구를 보면서 이 자리가 무난하고요. 네. 뭐 하나 더 행마를 찾는다면 이쪽 두 칸 뛰는 정도. 손을 빼는 건 이제 이런데 하나만 백이 덮어 씌워도 흙이 깝깝하죠. 네. 예, 지금은 이쪽 한 칸이냐 여기 두 칸이냐를 놓고 둘 중에 하나 정도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변에 행마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한 칸을 선택했고요. 백도 지금은 흙이 호구 치는 자리가 좋다고 이것을 넣는 건 여기에 돌도 3개가 있고 여기도 3개가 있으면 약간 중복의 의미가 있어서 지금은 이런 데를 늘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두면 흙도 좀 가볍게 이런 식으로 두면 또 백이 이 돌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손빼기가 뭐 하거든요. 네. 지금은 이쪽 두기보다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침투하는 것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요. 침투하면 흙도 뭐 한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수는 없거든요. 바로 들어가나요? 예, 한번 침투해서 여기서부터 전단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 이런 데를 좌하계 쪽을 붙여서 요거 응수 여하에 따라서 다음 뭐 백의 수법을 좀 구상할 수도 있고요. 네. 전투 연기풍의 최정 선수라면 바로 들어가는 수를 예상할 것 같아요. 자, 최정 구단.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근데 이제 백도 여기를 침투를 하면 흙도 이런 식으로 요 백돌과 요 백돌을 갈라 나오면서 백을 좀 압박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최정 선수 모르죠. 이런 점잖은 수를 또 좋아하거든요. 막상 이렇게 점잖게 뛰고 이쪽을 이제 흙이 지키면 뭐 하변을 침투한다든지 이런 것도 막상 최정 스타일하고 좀 뭐 맥락이 비슷한데요.
예, 좀 비슷한 선택을 한 것 예, 같아요. 이곳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뭐 이쪽을 두면 이쪽이 좀 기분 나빠서 약간 비트는 행마를 한 거죠. 이건 짤 수가 없으니까 나와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두고 여기 침투와 이쪽 침투를 엿보겠다. 뭐 그런 의미죠. 네. 그런 김채영 호단도 우변과 하변 쪽 둘 중에 한 곳을 선택을 해야 되나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한번 붙여보고요. 네. 만약에 늘면 이런 데를 또 잽을 알려서 백이 지켰기 때문에 두터워졌기 때문에 또 잽을 알리는 거예요. 엷을 때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지만 상대방이 두터울 때는 그 두터움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계속 뭔가 잽을 알리면서. 네. 그러면서 이득을 어느 정도 보고 하변 쪽을 지킨다든지 뭐 이런 데 받으면 요 교환이 그래도 여기 침투했을 때 손해는 없을 테니까 이런 정도 해놓고 뭐 이런 자리 지켜두면서 집으로 일단은 앞서가는 이런 수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형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요거 단수가 안 돼 있는 것만치 그래도 흙이 약간은 재밌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뭐 큰 차이가 나는 형세는 당연히 아니고요. 네. 자, 우하귀의 변화가 궁금해집니다. 상변을 먼저 물어보는데요. 김채영 선수는 이곳이 신경 쓰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자리를 압박을 하면서 다음에 이수도 이렇게 때리면서 두터워지는 것도 엿보고 그리고 이제 백이 못 살아 있으니까 네가 어딘가를 행마를 하면 그때 그거에 맞춰서 나도 지키던가 행마를 하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네. 지금은 이곳을 당했으니까 여기는 못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거죠. 뭐 이렇게 갈라 나오면 이 백돌이 못 살아있는 만큼 이 당장 침투하는 수는 무리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백도 여기서 좀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요. 요게 있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받기는 싫고요. 어떻게 둬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될까요? 아, 이런 행마는 없나요? 이렇게 뭔가 오, 이렇게 어깨 짚으면서 이도를 기대면서 이쪽 방면으로 행마를 하다가 침투하는 것을 엿보는 건데요. 네. 부분적으로 이런 데 자리가 급소긴 한데 흙이 행마한 상태에서 돌이 거꾸로 가는 좀 느낌이라 이 흙이 행마보다 좀 앞서 나가는 행마. 뭐 흙이 이제 가를 때가 문제인데 어디론가 네. 가르는 것이 문제만 안 된다면 이런 행마를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행마가 어려운 장면이네요. 뭐 이 돌이 도망가는 거는 뛰는 게 제일 무난한데 네. 좀 뭔가 좀 너무 평범해 보여서 좀 상변의 돌을 이용해서 나가야 할까요? 저라면은 뭐 물론 가르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일감으로 이런 자리가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당장에 나와서 들여다보고 갈라가면 어떻게 이렇게요. 네, 되는 뭐 거죠? 이렇게 하면 사실 그 다음에 뭐 이쪽을 하나 밀어가면서 또 여기 끊는 것과 요 붙이는 것을 노릴 수도 있고 뭐 좀 두다가 행마를 해도 사실 뭐 백이 크게 악순지 아닌지는 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최정 선수도 이런 중앙의 행마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좀 감각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 여기서 최정 구단의 감각은 어디가 될지.
돌을 잡았습니다. 비슷한 행마 같은데 한 칸 좀 높게 두었습니다. 예, 뭐 맥락은 좀 비슷하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흙이 일단 여기를 둬서 딱 갈라 나오는 자리가 좀 눈에 보여서 어떨까 싶은데요. 이렇게 갈라 나오게 되면 최정 선수는 흐름을 타겠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쪽을 두면서 뭐 침투와 이런 걸 엿보겠다 뭐 그런 뜻인데, 글쎄요. 이게 그렇게 강력한지. 이쪽으로 들여다보고 여기를 하나 두면 여기를 둘 때 또 쉬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쪽을 들여다보고 하나 뭐 어디론가 이런 식으로 지키고요. 네. 잘 모르겠네요. 어떤 식으로 지키는 게 맞는지. 이제 뭐 지켰다고 하고, 그리고 백이 이 돌과 이 돌이 연결하는 것을 이제 연결을 안 시켜주면서 싸움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흙이 일단은 여기 두는 건 일감인 것 같아요. 네. 여수보다는 그냥 저희 감각으로 이 구자가 그 어깨 짚는 자리가 더 나아 보였는데요. 좀 너무 멀었을까요? 김채영 오단도 여기서 여러 가지 수들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데서는 좀 감각적인 수법을 구사할 수도 있어야 돼요. 너무 수익기로만 두어서는 안 되고요. 좀 일감으로 좀 떠오르는 자리를 뭐 착점하는 것도 사실 바둑을 두는 하나의 방법이죠. 네. 일일이 어떻게 보면 뭐 제한 시간 1시간이라는 것이 길 수도 있지만 일일이 수익기를 다 해서 착점을 하면 그렇게 바둑을 둬서는 좀 뭐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제한 시간이 많은 바둑에서는 좀 즉흥적으로 수읽기를 해서 두는 수들이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1시간으로는 조금 부족할까요? 그 자리에서 수읽기를 해서. 그렇죠. 1시간짜리 바둑으로 뭐 1시간짜리 제한 시간 1시간짜리로 바둑을 두면 좀 감각적인 수를 일단 구사를 해야 되죠. 뭐 속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네. 뭐 일일이 여길 두면 어떻게 되지? 다 수읽기를 해서 뭐 둘 수도 있지만 그러면 뭐 또 빠르게 때리게 초읽기를 몰리게 되기 때문에. 네. 자, 여기서 날일자 행마를 예상해 주셨는데 좀 강력하게 두어가는 건 없을까요?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가장 일감이고 뭐 이것도 있죠. 그 옆으로 가는 수는 없을까요? 여기까지요. 네. 이거는 또 다시 이 돌과 이 돌을 백이 가르자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또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어깨 짚는 의미가 없어요. 자꾸 밀게 되면 여기 약점만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요. 지금 김채영 선수가 생각하는 건 이거와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지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네. 자, 날일자냐, 눈목자냐 좀 예상을 해보는데요. 고심 끝에 선택한 행마는 어느 행마가 될까요? 최정구단은 22기, 23기를 우승하면서 현재 2연패 중입니다. 22기에서는 김채영 5단을 만나서 2승을 하면서 우승을 했고요. 또 23기에서는 이스라 5단을 만나면서 2승 1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그
그 3국에서 이스라 선수가 정말 질래야 질 수 없는 바둑을 이제 역전패를 하면서 아깝게 이제 우승을 놓쳤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스라 선수는 또 이제 은퇴를 했죠. 네. 그때 인터뷰가 결승전에 올라가고 나서 이스라 오단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번 하림배 결승전이 마지막 무대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팬들을 조금 은퇴를 하려나 하고 걱정시키기도 했는데 하림배가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예. 좀 안타깝죠. 네. 뭐 하지만 또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로운 그 이스라엘 또 행마를 네. 또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치영 선수가 이쪽으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좀 기세에서 좀 일단 눌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어찌됐건 백의 행마를 이렇게 멀찍이 했으면 갈라 나와서 싸우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이제 좀 약간 소극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백도 끊어가는 수는 무리일까요? 예, 끊어가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지금은 백이 뭐 이쪽을 행마를 할 수도 있고 네. 여기 또 흙이 밀어가는 자리가 워낙 좋으니까요. 이렇게 행마를 할 수도 있고 여기 붙이는 것이 선수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침투를 해서 한 번쯤 도발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상변에 흙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변에 바로 침투가 가능하군요. 김채영 오단 고심 끝에 선택한 행마인데요. 네,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날일자, 반대편으로 날일자를 행마를 하면서 연결을 차단을 했을 땐 좀 걸리는 게 있었을까요? 글쎄요. 뭔가가 이제 백에게 흐름을 뭐 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일단 감각적으로는 싸워봄직한 장면이었어요. 일단은 좀 뭔가 약간 물러선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일단 차단은 피했는데요. 뭐 백이 이쪽에 뭔가 별다른 수가 없으면 네. 그러면 여기 날일자도 좋아요. 예. 여기서 아예 손을 빼는 건 어떤가요? 아예 이쪽을 아무데도 안 두고요. 네. 뭐 아무데도 안 두고 둘 데가 별로 없어서. 좌하귀 쪽에 근데 이 좌악이라는 것도 사실 이 상변과도 사실 다 연관이 지어져 있는 지금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네. 뭐 이쪽 좌악이 쪽을 이렇게 뭐 둔다고 해서 뭐 여기서부터 흐름을 이어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좌악이 쪽보다는 뭐 이쪽이면 모르겠는데 좌악이보다는 이쪽이 더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예, 아무래도 네. 다음에 또 이 자리를 맡게 되면 흙이 아프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또 최정구단 시간을 사용하고요. 김채영 오단은 작년 하림배 여자 국수전에서 김다영 선수에게 16강전에서 지면서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김채영 선수는 또 김다영 선수에게 8연승을 한 전적이 있는데요.
이 할인배에서 또 김다영 선수가 김채영 선수에게 연승을 끊어냈습니다. 예. 뭐 또 언니와 동생이 또 네. 시합에서 이제 같이 프로가 되면서 예, 여러 번 대국을 했는데 희한할 정도로 또 언니인 김채영 선수가 많이 이겼죠. 네. 제가 한번 그 두 자매 기사의 아버지인 김성래 사범님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둘이 대국을 하면 도대체 누구를 응원하느냐. 그랬더니 좀 멋쩍은 표정을 지으시면서 네. 뭐 아무나 이겨도 상관없다고는 하시는데 어, 근데 제 그때의 느낌은 그 둘째 딸이 좀 그래도 반격을 해줬으면 하는 아, 예, 그런 얼굴 표정이었어요. 예. 어느 한쪽이 네. 딸 둘이 두는데 한쪽만 계속 이기면 예, 아무래도 예, 반대쪽이 또 좀 이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딸을 모두 아끼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당하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스트레스가 워낙 많겠죠. 네. 아무리 친하다고 할지라도 또 이제는 김다영 선수가 김채영 선수에게 상대 전적 2연승을 거두고 있는 중인데요. 어느 정도 아버지의 바람을 좀 이루어 드린 걸까요? 저번 대국에서 이제 동생 김다영 선수는 이제 패했죠. 네. 예, 오유진 선수에게 패하면서 탈락을 했고요. 네. 만약에 김다영 선수와 김채영 선수가 만나게 된다면 이번 대진표가 결승전에서 만나는 대진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성사되는 대결도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그 두 채영, 다영 이 두 자매 기사가 정말 이제 강적들을 만나서 동생은 떨어졌고 네. 과연 언니는 뭔가를 보여줄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전체적인 이제 바둑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드디어 돌을 들었고요. 예, 그냥 공중으로. 네. 뭐 저 자리는 이제 프로들은 좀 많이 익숙한 자리인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자리가. 어색한데요. 예. 이수를 두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짚어가는 이 자리가 좋아서 흑도 여기를 하나 두고 네. 그럼 여기 가르는 게 있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받을 때 보통 손을 빼요. 지금 최정 선수는 계속 바둑을 좀 두텁게 두면서 이렇게 두고 나서 또 이곳 침투를 엿보는 거예요. 이쪽을. 네. 이곳이나 이쪽을 침투를 하는 것을. 네. 백돌이 여기도 와 있고 이쪽도 와 있기 때문에 이젠 여기 침투가 더 강력해지거든요. 그렇다면 흑도 지금 여기를 뭔가 좀 어느 정도 해놓고 여기를 지키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인데요. 결국은 언젠가는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싸움을 계속해서 피해갈 수는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아까 이 날일자로 그냥 먼저 싸우는 것이 좀 어땠을까 싶은데요. 좀 타이밍을 놓쳤을까요? 아니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아직은 결국은 최정 선수는 돌을 두텁게 해놓고 한번 펀치를 알리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거든요. 또 전투하면 두 선수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전투력은 최정 선수가 더 세죠. 김채영 선수는 원래 예전부터 주특기가 좀 잔잔하게 두다가 상대가 실수를 하면 낚아챈다든지 아니면 후반을 좀 도모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최정 선수, 예.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저 사람은 왜 바둑 둘 때 자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예, 아. 잠깐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거죠. 네. 계속 눈을 뜨고 있으면 특히 이제 스튜디오 대국은 조명이 좀 있기 때문에 눈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부시고. 그렇기 때문에 간혹 자기가 둘 차례가 아닐 때는 좀 눈을 감고 있으면 네. 좀 눈이 좀 피로가 완화되고 좀 좋습니다. 예.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또 최정 구단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생각 시간이 긴 대국에서는 초반에 좀 존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오늘 최정 구단의 표정을 보고 나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뭐 예전에 뭐 저는 제일 긴 바둑 시간을 둔 게 각자 제한 시간 5시간짜리 바둑을 좀 뒀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점심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점심을 먹고 나면 보통 본선 대국장이나 이제 뭐 도전기 결승전을 하는 그런 대국장에서 큰 의자에서 앉아서 대국을 하다 보면 점심 먹고 나면 졸려요. 그럼 상대방이 생각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좀 이렇게 고개를 의자가 푹신푹신한 의자에서 두기 때문에 뒤로 젖히고 좀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너무 긴 대국이면 그렇죠. 몸에- 계속해서 네. 눈을 부릅뜨고 뭐 제가 제일 오래 둔 대국 시간이 11시간 반 정도 둔 판이 제일 오래 뒀는데 11시간 반 동안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 눈이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눈의 피로도 많이 풀어줘야 되죠. 네. 예. 세수도 좀 해야 되고 화장실 가서 이따금씩. 근데 요즘에 이제 제한 시간이 많이 짧아졌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좀 안 해도 될까요? 예. 그만큼 제한 시간이 길면 봉수라는 제도도 있었잖아요. 한국에는 봉수 제도는 없었고요. 일본은 이제 지금도 3대 기전인 기성명인 본인방전 결승전을 두게 되면 이틀거리 바둑을 두죠. 예. 각자 8시간이기 때문에 뭐 첫날 9시에 시작해서 보통 한 4, 5시쯤에 봉수를 하고 네. 그 다음날 9시부터 그 남은 그 시간을 끝까지 두면서 이제 이틀 동안 바둑을 두는데요. 그때 이제 첫날 봉수라는 예. 봉수라는 것은 이제 심판이 있으면 봉수를 하는 쪽에서 네. 예, 기보 용지에다가 내가 어디를 두겠다는 것을 적어서 봉투에 담아서 아무도 못 보게 상자에다 넣어놓습니다. 네. 그럼 다음 날 일본은 이제 심판이라고 안 하고 이페인이라고 그러죠. 이페인이 그 봉투를 열어서 몇에 착점했다고 하면 거기다가 갖다 놓고 대국을 하죠. 안 그러면 봉수를 한쪽에서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저녁 먹으면서 생각하고 자면서 생각하고 뭐 생각 시간이 너무 많이 주어지고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한국은 그런 제도는 없었어요. 워낙 유명한 제도라서요. 한국에서도 시행이 된 줄 알았는데. 한국은 이틀거리 바둑이 없었죠. 예. 그럼 11시간 대국도 그냥 한 번에 쭉 앉아서 대국을 하셨었나요? 근데 이제 각자 5시간짜리를 이제 두면 그때 당시엔 제 기억으로는 4시간 각자 4시간 55분을 쓰면 1분 5개를 줬어요. 네. 그러면은 4시간 55분을 2개를 더하면은 이제 10시간 가까이 되죠. 9시간 50분. 네. 그리고 이제 1분 5개로 양쪽이 한 많이 두면 2시간 정도 두거든요. 예. 원래는 2시간도 더 들 수도 있는데 그만큼 5시간짜리면은 많이 이제 바둑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많이 둬야 2시간 정도 두는 거죠. 이제 그 대국의 그 규정은 점심을 1시부터 2시까지 먹고요. 네. 그다음에 저녁은 뭐 아무것도 휴식 시간이 없어요. 그냥 그 이후로는 끝까지 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오히려 결승전에선 그렇게 둔 적이 없고 그냥 뭐 리그 제한 시간이 제일 큰 기전의 리그가 5시간짜리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밤 10시 반. 그 대신 그럼 12시간 반인데 점심시간 1시간 빼고 네. 뭐 11시간 반 정도 둔 판이 몇 판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흑이 이 자리를 2칸을 벌렸는데요. 2칸을 벌리면 이제 여기를 젖혀일 때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러면 백도 네. 이 젖혀 있는 것을 대비해서 이런 데를 먼저 붙이고 2단 젖혀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곳을 젖히고 붙여갈 수도 있죠. 지금 바로 결행하나요? 예, 이런 수법도 있어요. 보통은 이 벌린수로 이곳을 하나 두는데요. 이곳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백도 뭔가 그것을 흙이 두어 놓지 않은 것을 뭔가 추궁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곳을 이렇게 좀 교환을 해놓고 여기를 젖히던지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어가는 건데요. 이후에 아니면 변화는 그냥 네. 이곳을 두고 이렇게 붙여가는 것도 있어요. 뭐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고 그냥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냥 이렇게 두네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곳을 둘 때 흙이 아무것도 안 두면 다음에 여기를 두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흙이 여기를 두면은 조금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최정 선수는 상관없이 일단 이 자리를 뒀고요. 네. 네, 좌하귀에서 김채영 구단이 다가가자 최정 구단이 그냥 받아두었습니다. 자, 이후의 변화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최정 구단과 김채영 구단의 대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제24기 할인배 프로여자 국수전 8강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자, 좌하귀 쪽에서 최정 구단이 날일자로 그냥 받아두었는데요. 좀 참아두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저 자리가 이제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렇게 두는 거 꼭 참았다고 보기보다는 뭐 그냥 무난한 자리를 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자리 때문에 보통 그 자리를 입구자 정도 하나 두어 놓는 건데요. 네. 입구자를 두어 놓으면 하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또 김치영 선수는 저렇게 그냥 날짜로 두는 건 뭐 별게 있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하변을 벌린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젖혀서 이을까요? 이 귀요. 네. 네, 이거 뭐 좋은 자리예요. 이렇게 두고 만약에 이렇게 두면 네. 그다음에 이런 데를 띄워 놓는다든지 이거는 하나 해놔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그림도 예상할 수 있죠. 그냥 좌변 쪽으로 밀어놓는 건 어떤가요? 이 선에요. 네. 이 선은 잘 안 밀어놔요. 왜냐하면 일로 밀고 여기 젖혀 있는 게 거의 선수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오히려 이렇게 하고 뭔가 이런 붙이는 것을 노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또 이렇게 두면 백이 이렇게 붙이는 형태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이거는 썩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고요. 자, 김채영 5단 어디로 돌이 갈까요? 아직까지는 큰 전투라고 볼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밀어갔습니다. 네, 하나 밀어놓고 젖혀이었어요. 네. 여기서 백이
차단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 눈에 딱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던 이 자리를 둘 수도 있어요. 백이 전체적으로 바둑이 좀 두터워졌죠. 네. 자, 두자마자 엘프고도 그래프의 변동이 좀 있었네요. 엘프고는 계속해서 흑의 우세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고민하는 건 막아가고 나서 이후의 변화를 좀 고민하는 걸까요? 막아가는 거는 약간 득일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느는 것보다 뭔가 할 수도 있는데 뭐 여긴 뭐 당장 흑도 안 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최정 선수가 지금 여기를 많이 이제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을 그냥 둘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뭔가 침투한다든지 사전 공작을 하고 뭔가를 둘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감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네. 가장 무난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지금. 예. 자, 최종 구단. 상면의 큰 자리가 눈에 띕니다만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보통이라면 하변에 막아두는 수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차단을 하게 되면 뭐 일단 백이 후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급한 자리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죠. 여기서 좀 고민을 하는데요. 하변으로 막아두었습니다. 이 교환까지만 하고 손을 뺄까요? 뭐 아무래도 요 교환이 일단 이득이에요. 흑이 안 두면 느는데 지금은 흑이 여기를 부분적으로 둔다면 끊어야 되는데 여기 붙이는 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있는 것은 흑이 이제 여기를 하고 뭔가 이쪽을 뭔가 여기 붙여놓을지 안 붙여놓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지키면 네. 그래도 뭐 100% 집이라고 보기엔 애매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흑이 큰 모양이 생겨서 과연 이 교환이 이득일지 아닐지도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되고요. 나중에 백이 이쪽으로 쳐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조금 어려운 자리군요. 하변으로 어깨 짚어 갑니다. 최정 선수는 계속해서 두텁게 둬요. 네. 뭐 이렇게 두텁게 두다가 집 부족에 걸릴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 짚어간다든지 그런 중앙 쪽으로 계속 돌이 가면서 전체적인 두터움을 조금씩 이제 더 늘려가는 그러다가 뭔가 펀치를 한번 날리겠다. 뭐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렇게 두는 게 뭐 최정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죠. 예. 계속 두텁게 상대를 압박하면서 바둑은 이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는 건데요. 네. 이런 수법이 이제 잘 통할 수도 있고
또 타계를 아주 잘하면서 이제 실리에 민감한 기사들한테 걸리면 또 집부족증에 좀 빠질 수가 있죠. 지금 확실히 실리로는 흙이 좀 더 유리할까요? 뭐 약간은 앞서 있는 것 같고요. 백은 이제 여기뿐이 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터움도 언뜻 보면은 뭐 백이 많이 앞선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단수치는 요게 남아 있어서. 그 자리가 생각보다 크군요. 이 자리요? 네. 아니, 이 자리가 이제 남아 있으면 여기 두터움이 또 백은 좀 얇고 흙이 여기가 침투하는 건 있지만 또 아주 강력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뭐 위로 밀어야 되지 않을까요? 위로 밀면 늘면 여기서 좀 고민이 되네요. 뭐 보통은 이렇게 뭐 한 2번 밀고 날짜 달리는 건데 네. 백이 자꾸 두터움을 쌓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게 약간은 좀 거슬리는 건데요. 이렇게 해놓고 또 백이 침투할 수도 있지만 또 여기를 갈라서 네. 어쨌든 이 돌이 좀 있으면 이 돌을 멀리서나마 좀 압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밑으로 밀어가는 건 어떨까요? 근데 밑으로 밀면 백이 이런 식으로 뛰게 되면 다음에 여기 날일자가 너무 강력해지기 때문에 돌이 자꾸 백돌이 옆으로 오게 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요. 보여주신 참고도대로 위로 밀어갑니다. 여기서 손을 빼고 상변 쪽으로 가는 건 좀 안 될까요? 백이 날일자로 가면 굉장히 큰 곳이라고 했던 곳이요. 이곳 밀어가는 거요. 네. 뭐 이 자리를 둘 수도 있는데 이런 데를 막히게 되면 다음에 이젠 정말 날일자와 여기를 또 막아가는 이런 자리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지금 이쪽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를 하나 더 밀고 여기는 하나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두게 되면 다음에 여기를 흙이 또 날일자로만 나올 수 있으면 백이 이 교환들이 별로 이득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백이 이쪽을 꼬부려 두면 그때는 이제 여기를 하나 보강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아직은 하변을 보강을 해야 되는군요. 끊어서 잡아둡니다. 예, 그쪽을 잡았어요. 우하기에 날일자를 두면 벌리는 것과 맞보기라는 뜻일까요? 그런데 여기 백이 둔다면 오히려 이쪽을 두고 여기가 이제 좀 애매한데 흙이 벌리면 차단을 당하고 여기까지 두는 건 이런데 침투했을 때 이 한 점을 잡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고요. 백이 지금 이쪽을 둘 수도 있고 이쪽을 하나 갈라 나올 수도 있고 네. 이런 막는 자리도 좋긴 좋은데 그러면 이제 흙도 이제 여길 둬서 그럼 백이 이제 노릴 만한 데는 여기뿐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을지 백이 둘만한 자리는 3군데입니다. 여기 날일자 꼬부리는 자리 여기 지금 여기 끊어져 있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막는 거는 별게 없어 보이죠. 네. 우하기 날일자 큰 자리를 갑니다. 여기 이제 흙이 보통은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가 간격이 좀 멀어서 이렇게 두더라도 여기를 침투를 하게 되면
예, 쉽지가 않죠. 한 칸 늦춰서 드는 것은 눈목자로요. 이렇게요? 네. 근데 이거는 이 막는 자리가 남아있으면 이런 행마는 사실 하기가 싫죠. 네. 아, 흙이 이거 끊어잡는 거, 끊어잡을 바에는 여기 나를자가 난 것 같아요. 이건 여기 끊어잡을 이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나를자는 어떤가요? 이 선으로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둬서 압박을 하는 것이 남아있고, 예, 뭐 넘어가기가 좀 어려워지죠, 점점. 이렇게 두면 또 이렇게 한 칸 뛰면, 뭐 넘어가려다가 완전 껍질, 뭐 그냥 옥집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날짜는, 예, 글쎄요. 차라리 이 정도 한 칸 뛰고 가르면 뭐 이렇게 두 칸 뛰어서 중앙으로 튀어나올 수는 있는데, 좀 수법이 얇아 보여서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그럼 굉장히 좀 어려운 장면이군요. 예, 언뜻 딱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없어요. 자, 행마가 어려운 장면인데요. 예, 지금 제한 시간은 두 기사가 비슷하게 썼죠. 네.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해서 박빙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쯤 어쩌면 김치영 선수가 이끄는 걸로 그냥 나를 잘 갈 걸 그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좀 다른 수가 없을까요? 눈목자는 어떤가요? 이 선으로요. 눈목자. 여기요? 네. 이건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일단 느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르게 되면 이 넘어가는 형태가 요도를 잡을 수는 없고요. 네. 결국은 넘는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좀 행마가 이상하죠. 차라리 그냥 아예 한 발 좁히고 네. 뭐 여기 두면 뭐 귀에 이렇게 붙여서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오히려 정수일 수도 있어요. 네. 좀 내키지는 않지만. 김채영 호단도 그냥 넘어가는 수가 좀 잘 안 되니까 더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손을 빼고 좌상귀 쪽을요. 그 자리는 선수니까 교환을 한 것 같은데. 거기 도타니게 뭐 가려고 거기를 교환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무슨 하변에서 패가 날 때 대비해서 네. 뭐 나중에 저기를 넣으면 안 받고 팩감을 쓸 때는 이 선에 밀고 나오는 팩감을 쓰겠다 뭐 그런 뜻으로 교환했을 수는 있는데 뭐 하변이 패가 나나요?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패라고 하면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우아기 쪽 소목의 자리에 붙이고 뭐 호고 치는 수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요? 네.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한번 심심해서 한번 들어본 건지. 아니면 밀어가는 수를 근데 생각하고. 밀어간다고 해서 이걸 당장 요거 늘어낼 필요는 없는데 네. 또 이제 두다 보면 이제 초읽기에 몰릴 때 요 느는 수를 시간 연장책으로 둘 수도 있거든요. 약간은 좀 요것만 해놓고 여기 뭔가가 상관이 없다면 약간 아쉬울 수도 있는데요. 좀 많은 의문점을 갖게 하는 교환인 것 같은데요. 돌을 잡았습니다. 김채영 호단이 좀 착수할 때 밀당을 조금 하네요. 금세 착점을. 지금 뭔가 약간 좀 내키지 않는 눈치예요. 예. 하변을 두려고 보니까 뭔가 좀 어딜 둬야 될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네. 하나 더 밀어가고요. 거길요. 지금은 거길 받아주나요? 안 받고 여기 턱 밑을 파고 둘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더 달라는 의미 아니었을까요? 글쎄요, 이거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한 칸 뛸 수도 있고요. 네. 결국은 흙이 나갈 때 백이 타고 나오면서 행마를 하게 되면 흙만 좀 많이 쫓기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중앙은 받아두지 않을 것 같나요? 아니요, 중앙을 하나 늘어둘 수도 있어요. 예, 뭐 저기 석점 머리에 맞는 그 형태 자체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네. 근데 좀 더 이제 흙을 이 우아기 쪽 두 점을 압박하는 수단은 없을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지켜두지 않으면 더 두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투를 좋아하는 최정구단이라면 좀 더 돌을 압박을 할 것 같고요. 확실히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네.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요즘 환절기라 조심해야 하죠. 가장 많이 감기를 걸리는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오히려 한겨울에는 사람들이 다 조심을 하니까요. 저희 딸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약간 코를 훌쩍이던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 광고가 하나 생각나네요. 뭐 두 기사 제한 시간은 서로 뭐 조절을 하는 건지 비슷합니다. 조금 느슨하게 두어갔습니다. 한 발짝 더 다가갈 것을. 한 발 밀리는 것은 네. 급속까지 가서 한 발 밀리는 것은 기분 나쁘다고 보고 한 발 덜 간 거죠.
이렇게 한 발 덜 가도 요 안에서 네가 살기는 너무 궁색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백의 입장은. 네. 예, 이렇게 두기는 정말 싫죠. 예. 위로 붙이는 건 어떤가요? 근데 붙이면 이제 젖혀서 이렇게 두면 그때 들면 아까랑은 좀 다른 거죠. 돌이 꽉 이어져 있어서 힘있게 나가는 거하고 옆으로 늘어져 있는 거하고는.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여기까지만 다가온 거고요. 그냥 민수로 그냥 이 정도 둬서 좀 굴욕적이지만 맛보기로 해서 살아두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데 또 그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끄는 수로는 이쪽 이선 쪽의 날짜가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여기서 응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워요. 예. 원래는 뭐 이런 자리, 백이 두면 좋은 이 자리를 흙이 나오면서 여기 째는 것도 엿보고 이쪽 뭐 간격도 엿볼 수 있는데 백이 또 여차하면 그냥 이런 데를 뛰고 한번 더 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뭔가 손은 붙이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붙여갔고요. 그러면 백도 일단 젖히겠죠. 네. 여길 젖히지 않고 이걸 넣으려면 아까 여기를 그냥 뒀을 것 같고요. 이걸 두면 이걸 머리를 맞을 수는 없고 그럼 백도 여기를 넣을 거고 여기의 약점 때문에 흙이 여기를 빨리 하나 뒀으면 좋겠는데 당장은 여기를 나와 끊어서 안 될 것 같고요. 여기를 여기서 후수 뽑아서 백에게 이 자리를 막히는 걸 당하면 안 되거든요. 네.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는 건 일단은 백에 에이 모르겠다 맞고 버틸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선수는 뽑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보태주는 것 같고요. 네. 예. 아, 어렵네요. 김채영 5단에게 어려운 장면입니다. 최정 구단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요. 확실히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계속해서 자리를 비우는 것 같아요. 예. 컨디션이 안 좋고 또 시간이 좀 있는 바둑에서 체력이 떨어지면 계속 저 대국 의자에 앉아있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져요. 그 기사들은 뭐 컨디션 조절, 체력 관리 네. 어떻게 보면 필수죠. 네. 컨디션 조절과 체력 관리가 안 되는 뭐 토너먼트 기사는 뭐 토너먼트 생활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만큼 체력 관리도 중요한데요. 근데 요즘 젊은 기사들이 그 체력 관리를 잘 하는 기사들도 있는데 체력 관리를 또 안 하고 그냥 체격 관리만 하는 기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그런가요? 좀 운동이 다르죠? 체력이랑. 체격 관리는 그냥 먹는 거고요. 예. 잘 먹으면 체격은 관리되는 거고. 아, 그런가요? 예, 체력 관리는 운동을 해야죠. 아. 예. 여기서 백이 그냥 늘어두는 건 좀 흙의 의도일까요? 그냥 넣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지금 백이 여기를 넣으려면 아까 요수로 여기까지 갔을 것 같죠? 예, 일단은 지금은 젖히려고 여기를 둔 것 같아요. 예. 바깥으로 넣는 건요?
이쪽으로요? 네. 아, 이거는 안 되죠. 이건 여기 호구를 맞게 되면 일단 기분이 너무 여기 붙일 때 늘지 않고 호구가 두 개가 된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흙이 기분이 좋죠. 자, 최종 구단 자리에 돌아와서 이제 김채영 5단의 수를 봤을 텐데요. 큰 고민 없이 젖혔습니다. 여기서도 김채영 5단에겐 그냥 늘어두는 수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두면은 머리를 맞게 되죠. 유미 씨 머리 맞아보셨어요? 머리 맞으면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바둑도 머리 맞는 자리는 아픈 거예요. 예, 늘어놔야죠. 실생활에서는 머리 맞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머리 맞거나 네. 바둑 용어 중에 어깨 짚는 것도 요즘 네. 이제 인공지능이 어깨 짚는 수를 많이 두는데 어깨 짚혀 보셨나요? 남이 이렇게 어깨를 꽉 짚으면 답답해요. 기분 예, 나쁘죠. 그렇죠. 이해가 쏙쏙 잘 되는데요. 꼭 뭐 제가 늘어두- 강의를 할 때 농담 삼아서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 네. 사실 가만히 그 말을 이해해 보면 실제로 그렇거든요. 예. 음, 자, 여기서는 늘어두는 한 수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최선의 수를 찾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뭐 만약에 한 칸을 띄어서 좀 붙여놓는 교환은 안 될까요? 요거요? 네. 아, 요거는 이렇게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모양이 은근해 보이기는 하는데 모양이 좀 힘이 없어요. 예, 뭐 일로 늘자니 이쪽 단수를 당하고 일로 늘자니 예, 요 교환은 불필요하죠. 예. 요렇게 악수 교환이 돼 있으면 여기를 이제 안 넣을 수도 있어요. 네. 설마 진짜 이렇게 해서 이 아픈 머리를 막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이거는 뭐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너무 아파서. 그렇게까지 막아둔다면 사활은 괜찮은가요? 뭐 살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아무래도 그냥 늘어두게 되면 좀 안 좋은 변화가 쉽게 그려지기 때문에 더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늘면 백이 여기 늘었을 때 여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떠오르지 않아서. 자, 여기서도 제한 시간을 사용하고요. 어느새 10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중반을 들어가기 전인데 시간을 꽤 많이 썼어요. 중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장면이요. 그렇죠. 한창 중반이죠, 지금. 아, 그런가요?
어, 그렇게 두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를 두들겨 맞는데요. 네. 설마 했던 그 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뭐 민수도 썩 좋은 수라고 볼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좀 흙이 좀 바둑이 약간 시원찮아졌어요. 네, 최정 선수 단수 치는 거는 뭐 0.1초 만에 둘 법한 수인데도 네. 전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몇 초라도 전략하려고 일단 두들기고 볼 텐데 네. 예, 잠시 뜸을 드립니다. 설마 여기서 패를 하나요? 김채영 5단이요. 글쎄요, 뭐 근데 패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게 흙이 뭐 패를 해서 이겨봤자 2패를 해서 이겨봤자 별게 없어서 이렇게 두고 때리면 뭐 단수 치고 이렇게 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요. 뭐 이런 형태는 최정 선수 입장에서는 아주 기분이 좋죠. 네. 이거 얇은데요, 이건. 뭐 그냥 이어놔도 되고 지금 그냥 이쯤 해서 이런 데 두고 사전 공작할 수도 있고 뭐 여기 침투하는 수단도 있고 이제는 언제든지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모양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그냥 잊고 이렇게 둘 때 여기를 하나 치중 가서 네. 이렇게 두면 여기를 또 이렇게 막는 게 워낙 기분이 좋기 때문에 아, 백이 엄청 두터워졌어요. 네.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부분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되기 전에도 그렇고요. 우하기에서 좀 아쉬운 변화가 등장합니다. 최정 선수는 또 특히 두터운 걸 좋아하는데 네. 최정 선수는 지금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백이 그냥 이어놓을 수도 있고 뭔가 이런 데서 뭔가 작전을 한번 걸어가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선택권은 최정 구단에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어설픈 사전 공작은 흙이 뭐 이런 데 바로 때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어놔도 두터워요. 예. 한껏 힘을 비축합니다. 네. 예. 이제 뭐 침투 그리고 뭔가 여기를 확 잡아 끊어서 뭐 여기서 싸움을 걸어가 놓고 이 절대 패감이 좀 몇 개 나오면 한 방에 이제 패를 들어가서 승부를 내겠다. 이런 건데요. 흑도 지금 원래는 여기 침투하는 것 때문에 하나 지키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데 지키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요? 여기 뭐 침투가 남아 있더라도 일단 여기는 때리고 둬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두면 좀 비굴하지만 뭔가 이런 식으로 붙여서 넘어간다든지 밑을 네. 여기 받아주다가는 뭐 여기를 뭐 끊던지 뭐 백이 여러 가지 재미난 수법이 좀 있죠. 여기 패가 남아 있어서 흙이 이제는 이 바둑을 꾸려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네. 한 방에 하변의 패 때문에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변의 약점을 걱정을 했는데 반대로 들여다봅니다. 뭐 들여다봤다는 얘기는 이제 뭐 이으면 뭐 적당히 해놓고 여기 하나 지키겠다 뭐 그런 뜻이죠. 이것까지 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러고 뭐 아예 단단하게 이렇게 지켜둔다든지. 위로 갔네요. 네. 자, 우변을 지켜놓고요. 그럼 상변을 끊어가도 이제 안에서 살겠다는 의미인가요? 백이 과연 이런 게 가능할지. 예, 이건 여기 때문에 쉽지 않네요. 그러면 또 여기를 가르고 이렇게요. 슬슬 압박을 시작하죠. 네. 예, 지금 이 압박을 당할 때 흙이 괴로운 것은 이 하변의 패 때문인데요. 흙도 지금 에라 모르겠다 나 몰라라 일단 이거 때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를 한번 밀어볼까요? 여기 백이 요 자충 때문에 어설프게 행마를 하면 이득을 봐놓고 이쪽을 하나 두어갈 수도 있거든요. 백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지. 그냥 여기 이 날짜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압박이 되는데 네. 약간 좀 과격하게 좀 얇은데도 도발을 하나요? 여기 이 패가 남아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요? 예. 뭐 이 간격을 갈라가겠다는 건데요. 네. 이 흑돌도 못 살아있는데 이렇게 좀 과감한 수법이긴 합니다. 뭐 한번 붙어보자 이건데요.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통 위로 붙여가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 붙여가면요. 네. 여기 붙여가면 젖히고요. 이렇게 둘 때 뭐 늘거나 단수 치겠다는 건데요. 지금 단수를 치면 백이 지금은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서 흙이 두터워지는 것 같지만 끊는 게 남아있고 여기가 백돌이 오게 되면 이 돌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패가 네. 여전히 흙이 신경 쓰이고 그래서 백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일단 여기를 느는 건데요. 그럼 백도 일단 늘고 뭐 이 돌이 어떻게 되던지 간에 하여튼간 이 돌을 압박하고 여기 간격도 엿보고 뭔가 이렇게 둘 수도 있죠. 네. 만약에 상변과 좌하기 쪽을 바꿔치기를 한다면 그거는 좀 질문이 애매한 게 어떤 식으로 바꿔치기 그 선이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 더 큰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상변이 네. 이 바꿔치기를 할 때 딸린 식구들이 더 많죠. 이 공배가 더 많죠. 여기 것보다. 네. 딱 봐도. 그럼 붙여가는 수 외에 또 백이 생각할 수 있는 수가 있을까요? 일감은 붙여가는 거고요. 뭐 붙여가는 게 만만치가 않다면 백도 조금 고민스러워요. 지금은 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지금 뭐 난전인데 네. 제가 볼 땐 백도 여기 두는 수가 어땠나 싶어요. 그냥 나를자 정도만 두는 것이 좀 정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두니까 흙도 뭔가 도발을 하기에 이 간격을 좀 째고 나오는 수를 선택하기에 좀 더 이로워진 것이 아닌가 싶고 여기서 백의 다음 한 수도 좀 어렵죠. 네. 바로 붙여서 갈 것인가. 아니면 좌변의 흙 4점 쪽을 들여다보는 수는
네. 여기요? 네. 맞추셨어요. 네. 정말 그 자리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두면 일단 여기를 밀 텐데 백도 행마가 좀 간격이 애매하거든요. 여기 밀 때 또 듣는 게 있어서 뭔가 흙이 행마를 하면 그때 붙이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면 그때 단수 치면 요 교환이 어차피 백이 이쪽에 돌이 올 때는 더 이득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흙은 일단 여기를 밀 거란 말이에요. 이쪽을 뒀네요. 그러면 백이 이렇게 붙여갈 때 백도 뭔가 흐름을 좀 타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가 신기합니다. 4개의 그래프가 모두 정확히 5대5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백도 뭐 붙이는 수 말고는 여기를 붙이는 수 말고는 일단 안 떠올라요. 최정 선수도 흙이 이렇게 두면 붙일 생각으로 뒀을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두면 여기 두면 아까는 뭐 단수치든지 늘던지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두기도 좀 애매하죠. 흙도. 행마가. 네. 일단 백은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설사 이 6점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일단 붙여서 행마를 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흙에게 이렇게 뛰는 자리를 허용하게 되면 이 백돌도 위험해지고 이런 패도 이제 노릴 수도 없고 그렇거든요. 붙여야 됩니다. 자, 최종 구단. 그쪽을 끊어갔어요. 네. 이건 뭐가 뭔지 모르는 그림인데 최정 선수도 뭐 다 알고 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안 받아둘 수도 있을까요? 그냥. 여기를요? 네. 안 받고 그냥 여길 뛰어버려요? 네. 뭐 이럴 수도 있죠. 어차피 여기 이렇게 차단해도 이 돌은 확실히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도 선수고 뭐 자세 잡으면 잘 안 죽겠죠. 지금은 흙이 이렇게 안 받고 여기를 뛰어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곳에서 이제 김치영 선수가 정확하게 둬야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받아둬도 좌상기 쪽에 백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좀 잘 안 되는 그림 아닌가요? 받고 끊을 때요. 여기서 저 좀 전에 보여주셨던 이런 거요? 단수치고. 네. 이거요? 참고도. 근데 이거는 아까랑은 또 약간 다른 게 뭐 이거를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단수 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뭐 이쪽이 이렇게 연결되면 이 두 점이 또 약간 위험해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글쎄요. 이렇게 두고 이걸 두면 그때 진짜 이렇게 하겠다는 뜻일까요? 지금 붙이려고 한 수였을까요? 이렇게 두면 가르고 이것도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 정도면 잡히지 않았을까요? 하나 더 가열수에서요. 네. 맛이 좀 있죠, 그래도. 흙이 뭔가 이렇게 둘 수도 있는데요. 이거 뭐 일단 넣어놓고 배를 두들기면 백도 이제 좀 압박감이 느껴지죠. 지금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서로 없을 때 싸우면 최정 선수의 그 균형 감각, 뭐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수익기가 센 것도 있지만 네. 균형 감각이 좀 좋은 기사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두게 되면 실리에서 어느 정도 되고 두터우면 어느 정도가 되고. 네. 네, 김채영 5단 선택을 했는데요. 막아갔습니다. 정말 난전이 됐는데요. 네. 막아간 이상 상면의 어느 곳을 받아두겠다는 의미일까요? 좀 약간 자기 주관대로 좀 두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는 일단 끊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내 생각대로 두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어요. 네, 여기서 늘어두면서 응수를 합니다. 자, 이후에 최정 구단 예상했던 대로 참고도가 흘러갈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